오늘은 잠자기 전 조용히 들려드리는 조선 야담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땅 어느 작은 마을에서 버려진 씨앗 하나가 결국 온 마을을 살린 이야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봉월리라는 작은 촌락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3년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 등짝처럼 갈라지고 우물은 반도체 차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뺨은 홀쭉하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이돌쇠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 43, 땅 한 떼기 없는 머슴이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쇠에게는 늙은 어머니와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달이었는데 달처럼 밝고 따뜻하게 세상을 비추는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돌쇠는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씨앗 한 봉지였습니다. 보자기는 낡고 해져 있었지만 씨앗들은 놀랍도록 실하고 탱글탱글했습니다. 돌쇠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누구 것일까? 왜 여기에 묻혀 있었을까?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씨앗. 보통 사람이라면 어찌했을까요? 가뭄에 쪼들리던 때였으니 그냥 자기가 심었겠지요. 아니면 팔아서 쌀로 바꿨겠지요. 그런데 돌쇠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딸 다리에게 물었습니다. 다리야, 아버지가 오늘 씨앗을 하나 찾았다. 주인을 모르는 씨앗인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냐? 다리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씨앗도 주인이 있지 않겠어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돌쇠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쪽지를 하나 붙였습니다. 밭에서 씨앗을 발견하였소. 주인을 찾습니다. 이돌쇠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참 어리석군. 가뭄의 씨앗이 얼마나 귀한데 주인을 찾겠다고? 어디서 굴러온 씨앗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심으면 되지 않나. 머슴 주제에 괜한 짓을 하는군. 돌쇠는 그런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훈장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제 주인이 없는 것이 확실하니 내가 심거라. 이 가뭄에 씨앗 하나가 아깝지 않으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장님,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혹시 먼 길을 돌아오는 길인지도 모르니까요. 그러자 훈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넌 참 고집이 세다. 어지간히 굳은 사람이구나. 한 달이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 마을 어귀에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지팡이. 하나가 전부인 나그네였습니다. 다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돌쇠가 달려와 노인을 등에 업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끓이고 다리가 젖은 옷을 갈아입힐 수 있도록 거들었습니다. 노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을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어르신?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3년을 떠돌았소. 아들을 찾아서. 그런데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하고 나는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소. 다리가 조용히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은 작고 가난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 가세요. 그날 밤 노인과 돌쇠는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이 먼 고향, 마을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어귀에 씨앗 주인을 찾는다는 쪽지가 붙어 있던데 그것이 무슨 연유요? 돌쇠가 씨앗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노인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 아들이 심으려던 씨앗이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이 마을 어딘가에 묻어두었다 했는데 세상에 노인의 이름은 박노인이었고 그의 아들은 농사기술에 뛰어난 선비였다 했습니다. 아들은 죽기 전에 특별한 씨앗을 이 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씨앗 보자기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씨앗은 가뭄에도 잘 자라는 품종이요. 이 씨앗 하나로 10배의 씨앗을 얻을 수 있고 심는 방법은 다음과 같소. 그 씨앗은 아들이 몇 해에 걸쳐 개량한 것이었습니다. 가뭄에도 버티는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특별한 벽시였습니다. 박 노인이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씨앗을 그냥 써버렸다면 나는 영영 아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을 거요. 그리고 이 씨앗의 비밀도 묻혀버렸을 거요.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 겨울을 봉월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자 아들이 남긴 방법대로 씨앗을 심는 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먼저 씨앗을 받아 자기 빌린 밭에 심었고 다리가 매일 아침 물을 길어 정성스레 돌보았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봉월리의 노는
사방에서 가장 푸르렀습니다. 가뭄이 덮친 해에도 봉월리의 벼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가을, 황금빛 이삭이 물결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논두렁에 나와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가을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것이 살아났소. 당신 덕분이요. 고맙소. 돌쇠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씨앗이 스스로 자랐을 뿐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한 게 있다면 기다린 것뿐입니다. 봉월리의 이야기는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가뭄에도 살아남은 씨앗, 그것을 지킨 머슴 돌쇠의 이야기, 그리고 쓰러진 나그네를 거두어 씨앗의 비밀을 알아낸 이야기. 고을 원님이 직접 봉월리를 찾아왔습니다. 원님은 돌쇠를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씨앗을 그냥 써버렸다면 이 마을뿐 아니라 이 고을 전체가 또 한 해의 흉년을 겪었을 것이다. 그 씨앗은 이미 이웃 마을 12곳에 나누어졌고 내년 봄에는 이 고을 전체에 심어질 것이다. 원님이 돌쇠에게 논 5 마지기를 내려주었습니다. 머슴으로 평생을 산 돌쇠가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다리에게 말했습니다. 다리야, 오늘 일 기억하거라. 내 아버지.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는 사람과 옳은 것을 보는 사람. 아버지는 늘 가난했고 아마 앞으로도 넉넉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놓치지 말거라. 다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만약 원님이 오지 않았다면, 상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도 괜찮았겠어요? 돌쇠는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을 게다. 박노인 어르신이 아들의 씨앗을 찾았잖느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리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리는 자라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그녀는 틈날 때마다 마을 아이들에게 씨앗 심는 법을 가르쳤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다리야, 어떻게 그리 변함없이 남을 도울 수 있소? 다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씨앗은 심는 사람이 마음을 담는다고요. 좋은 마음으로 심어야 좋은 열매가 온다고요. 이돌쇠는 그 후 오래 살았습니다. 자기 논에서 자란 쌀로 밥을 짓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봉월리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마을 어르신처럼 모셨고 그가 죽었을 때 온 마을이 3일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봉원리를 넘어 이웃 고을로 또 이웃도로 퍼져나가 조선 팔도 곳곳에서 가뭄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 머슴이 기다려준 씨앗 하나가 결국 수만 명이 밥상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르게 한 선택 하나가 오늘 참고 기다린 그 마음 하나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뿌려질 것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 버려진 씨앗은 없습니다. 좋은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 작다고 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악한 일이 작다고 하여 해서도 안 된다. 이돌쇠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씨앗 하나를 지킨 그 작은 선함이 조선 팔도에 퍼질 줄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한 행동 하나가 언젠가 어떤 형태로 세상에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작은 선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